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급 소집회의를 좀 열어봤습니다. 바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승장 교수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걱정되는 대한민국의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이제 상호관세 부과가 8월 7일이니까 그걸 앞두고도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종호 교수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또 모처럼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경익남의 친구 명지대 박종호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8월 7일 이제 상호관세가 곧 부과되고 부과되더라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최선의 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조언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박정호 교수님은 42km를 달려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실제 42km를 어제 달리셨습니다. 예, 뭐 요즘 러닝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42km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홀쭉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턱선이 뭐. 여러분 차라리 싹센달이 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또 뭘 이런 걸. 종이가 배요. 네, 턱이 날카로워졌어요. 역시 교수님도 막 멀리서 달려오셨습니다. 땀 나시면서. 네. 농담을. 달린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지금부터는 웃음기가 좀 빠질 수도 있겠는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상호관세 부과는 부과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또 물론 맨날 바뀌니까. 근데 우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좀 이런 카드를 내밀었으면 좋겠다 하는 평상시 생각하셨던 그 제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교수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저는 솔직히 전 세계 외교계에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이 된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특히 후진국, 개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들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미국 의회에 그 국가 수반이 가서 연설을 하는 게 다 대가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나 중부 아프리카 또는 중남미의 어떤 국가 수반이 쿠데타로 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선거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기가 아직 정치적 입지가 이렇게 확고하지 않아요. 아니면 뭔가 이 여론이 슬슬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나 재선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 딱 갔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체만으로도 후광 효과가 확 생기는 건데 미 의회에 가서 상원 하원을 다 놓고 내가 연설했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득을 얻잖아요. 미국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의회에 연설해 주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해요. 대표적으로 미국 무기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광업 개발을 하는 회사들에게 광업 개발권을 넘기라든가 이런 완전히 금전적이고 실질적인 금액을 청구합니다. 네. 미국 입장에선 영광스러운 오너러블한 걸 줄 테니까 그냥 그 대가를 줘.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인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입장에선 되게 다급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계속 본의 아니게 못 만났단 말이에요. 나토 나 회의 있어서 어디 가봐야 돼. 뭐 하고 못 만났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안 만나준다고? 이거 이상하잖아. 이럴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네. 게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이따 박승찬 교수님께 더 자세히 여쭤보시면 되겠지만 9월 달에 전승전에 오라고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수반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 안 만나고 중국의 주석부터 만난다? 이거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빨리 만나고 전승전을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관세 협상에 정상 간의 회담 이걸 껴 넣었을 겁니다. 네. 2주 안에 만나게 해달라.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는 그 정도 수준의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는 워낙 비즈니스맨이니까 혹시 좋아. 그럼 2주 안에 만나기로 해줄 테니 우리 얼마 투자한다고 한국에서 3천억 달러 얘기했는데요. 500억 더 쓰라고 그래. 네. 이렇게 얘기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는 상당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의 어떤 의전과 행정을 득하기 위해서 네. 국익과 바꾸면 안 된다. 이거를 혹여나 대통령은 그 생각이 없는데 아시잖아요. 밑에서 모시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하려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걸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그러니까 국익을 우선시하는, 그렇죠. 실리를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중요한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첨언을 하면 이게 보여주기 외교를 안 하는 게 맞고 맞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정당이 너무 갈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은 안 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밑에서 만약에 요번에서 상하원에 연설을 안 하면 야당에서 그걸 물고 안 놔주고 뭘 했냐 이거지. 자기들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원치 않지만 또 이런 식으로 밑에서 또 요구를 하면 또 해야 되는. 그러면 또 뭘 또 줘야 되잖아. 네, 네.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에 협상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언론이랑 그다음에 우리의 여론들이 좀 힘을 실어줘야 돼. 같이 감내를 좀 해줘야 돼.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거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담대한 협상을 해야 돼. 담대한 협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담대한 협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가면 분명히 제2의 청구서가 날라온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트럼프가 내가 마무리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국방비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제가 이제 제2의 청구서에는 우리가 뭐 산업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뭐 외교 안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이야기를 따져 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게 너무 많고 너무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아무래도 이제 미중 관계를 오랫동안 보고 또 뭐 중국 쪽 부분들을 뭐 30년 이상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 특히 제가 미국에서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를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에 제2의 청구서 부분에서 결국은 이 중국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담길 것이다. 저는 이번에 합의를 했지만 중국 관련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아젠다가 6개 아젠다가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시키라는 거 있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걸 발표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공개되어 있는 것과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왜 우리는 지금 한중 관계를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고 국익외교 실용 외교를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중국 견제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식의 요구를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뭐 지금 미국의 뭐 수출 통제는 저는 뭐 계속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가시면 담대하게 아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의 주고 우리가 상하위 연설을 할 필요가 아니냐. 그러면 안 하면 그렇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참아줘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담대한 협상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여론이 그걸 가지고 물고 전 정부보다 못했다. 그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그걸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줘야 되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서 이제 담대한 협상을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미국도 결코 이렇게 뭐 느긋하지 않다. 네.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급해하고 대부분 나라들이 조급해하는데 우리는 가지고 이번에 보셨다시피 조선 협력 부분들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밀고 나가자라고 저는 봅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드리면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한 6가지 제안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2가지 안건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물건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만약에 박승찬 교수님한테 10만 원짜리 선물을 한다. 근데 이미 뭐 골프공이 이만큼 남아 도는데 골프도 안 치기로 했는데 골프공 10만 원어치 선물 드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걸 선물 드리면 너무너무 그 기분이 좋으시겠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미국이 정말 원하는 거, 미국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거기에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그게 저는 지금 이번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좀 궁지에 몰렸었던 그 배경이 히토류 공급 차단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미 국방부가 MP 머티리얼스 최대 주주가 되면서 우리도 히토류 공급하겠다, 독립하겠다 하면서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뭐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가격의 2배까지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면 우리의 광물 자원 기업들 우리의 자원 기업들이 역시 히토류 공급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히토류 개발에 공동 투자하겠다. 공동 투자함으로써 히토류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재련이 필요한데 매장은 많이 있으니까 미국에도 재련하고 그 히토류 공급권을 같이 가져가면서 일정 부분 우리도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왜냐하면 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미국 현지의 생산 기지를 많이 옮기는 과정인데 조선뿐만 아니라 자동차 뭐 옮기는 과정인데 그러면 더더군다나 히토류를 안전적으로 조달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엇을 제한할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그 히토류를 같이 공동 자원 개발하자 하는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견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드린다면 제가 제 의견 드려도 네,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은 역시 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보여주기식이거든요. 내가 관세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거봐라 많은 나라들이 우리한테 이만큼 투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관세 전쟁 때문에 투자를 증액하기로 한 3,500억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쩌면 바이든 정부 때부터 우리 SK 온 배터리 공장 짓고 LG 전자 공장 짓고 현대 자동차 공장 증설하고 그때부터 해왔던 혹은 우리 지난 3월에 정의선 회장이 가가지고 우리 얼마 투자하기로 했던 그런 것까지 다 썸해서 총괄적으로 우리는 이만큼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실은 증액부는 뭐 3,500억 달러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이만큼 투자하는 거다라는 트럼프 입장에서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기식 그런 어떤 투자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실제 투자 증액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까지 같이 썸해서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 또 이런 종류의 저는 의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히토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번에 중국에게 한번 밀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긴 했습니다. 네. 그 뒤에 미국이 보이는 행보를 보면 몇 가지는 히토류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한 행보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중에 하나 말씀 주셨죠. MP 머티리얼즈. 네. 이 MP 머티리얼즈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전 산업은 아닙니다. 미국 그렇죠. 내에서 히토류를 생산해서 전 산업에 수급을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연구자석이나 이런 몇 가지는 국방부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필요한 그 히토류 수급만큼만 딱 MP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이건 전략 자원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수급 경로를 만들어 보자. 그것은 단가가 비싸더라도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니 이거는 우리가 챙기자라고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P 머티리얼즈에 투자했던 것을 산업 전반으로 해석하는 거는 약간 아니죠. 별개다. 네, 이렇게 그럼요. 보고 네. 그럼 산업 전반의 히토류 수급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조를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번에 핸디캡을 오히려 더 부과받는 캐나다와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전 세계에서 히토류가 의미 있게 매장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 하나가 인도고요. 중국 다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캐나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캐나다하고는 사실 25% 상호 관세에 대해서 사실 제일 먼저 합의를 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거 다시 찢어 하고 35 다시 불렀어요. 그러면서 계속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게 결국 누군가는 자연환경과 관련돼서 반하는 일이지만 어디선가 대규모로 히토류를 전 세계 밸류체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사람과 격리되어 있는 오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를 캐나다로 본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인도로 또 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인도와의 관세 협상도 끝까지 이렇게 뭐라 할까요? 터프하게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히토류 수급에 또 하나의 답을 좀 줘라. 니네가 좀 답을 줘야지만 뭐가 되지 않겠니? 이런 압박이 담겨져 있다. 그렇지만 야 결국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뭐 제가 드리는 제안이
쉬운 제안이라고 해서 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감동을 준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또 뭐 우리가 시사점을 도출하면 정부에 좀이나마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자체가 또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또 맞춰가는 퍼즐을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히토리 부분에서 저도 뭐 히토리 때문에 히토리만 방송을 하고 할럼도 써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엔 그 머티리얼스 관련해서 부분은 일단은 국방부에 한정되는 건 맞는데 그게 일단은 우리가 중국 히토류라는 걸 봤을 때 이게 매장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련과 가공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핵심이 그 싸게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P 머티리얼 이미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광선은 됐고 이미 다 했는데 이것을 정말 국방부에 맞게끔 그 하는 작업 자체를 시장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오케이 일단은 이제 급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국방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고 아까 이제 인도와 캐나다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4월 달에 이제 이게 해방의 날이라고 다 이 간판 해가지고 갈 때 그때 또 어디를 갔냐면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말레이시아를 갔습니다. 그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일단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말레이시아는 반도체가 중국에서 나간 퀄컴이나 중국에서 나간 기업들이 쭉 탈중국한 기업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말레이시아는 한 3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도 반도체 기업도 거기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도리 치러 간 겁니다. 이제 공급망 부분에서 해라라는 부분. 베트남을 왜 갔느냐. 아까 인도 말씀하시는데 진짜 매장량만 보면 베트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베트남이 그 2 정도 할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매장이 많이 그러니까 북한도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조하고 생산하는데 18년 S&P 글로벌에 하면 18년 걸린답니다. 18년. 그걸 해도 시장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만들기 낫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더 베트남에서 안 알려졌지만 베트남 만났을 때 미국이 분명히 너희한테 히토리 얘기할 거야. 중국과 지금 베트남 관계 알잖아. 지금 베트남 지금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글로벌 관세전을 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재정 수지 적자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 적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 그다음에 제조 부활도 있지만 또 하나가 바로 중국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베트남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매우 나름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러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교수님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걸 제안을 하자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들 사실 이거는 우리가 MSP라고 광물협정이라는 게 이미 해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젠다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같이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터 해가지고 그걸 지금 핵심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혹은 히토류를 부분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하는 순서밖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처럼 좋지가 않은 라는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트럼프 행정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썸해가지고 3,500불 기존에 우리 지금 뭐 삼성 투자한 거 그다음에 우리 걸 다 썸해서 금액이 또 변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정책실장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국회 대통령실에서 질의응답하는 부분에서 이게 다 포함되는 거냐. 네. 이게 기존에 지금 우리 삼성이 들어가고 짓고 있는 것들 우리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썸이 돼 있는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미묘함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청구서에서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튈지 사실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도 이제 짧게 말씀드리라고 좀 희석되긴 했었습니다만 뭐 미국 현지뿐만 아니라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히토류를 충분히 매장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히토류 자원 개발, 히토류뿐만 아니라 니켈이나 리튬이나 구리나 다양한 자원 광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그런 니켈 히토류 영역이 뭐 거의 90% 정도 생산하고 있으니까 재련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도 반도체 밸류 체인의 일부를 조선
제조 공정의 일부를 미국으로 일부 옮긴다라고 한다면 그 투자 3,500억 달러의 투자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다면 어쨌든 미중 패권 전쟁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현지든 미국 뭐 가까이 있는 뭐 주요 동맹국이든 어떤 호주라고 했든 그런 나라들의 희토류를 더 안정적으로 조달받기 위한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는 제언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이었고 물론 이게 간단한 일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필요한 일이 맞아요. 제 얘기는 맞습니다. 그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게도 제안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뭐 그런 뭐 의견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뭐 딱 한 가지 바람이죠. 최대한 트럼프 행정부가 또 추가 제2의 청구서를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 더 얹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못 얹게 한다든가 우리는 또 빼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막강의 카드를 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미국에게도 정말 필요한 그런 카드를 좀 던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 열띤 토론 속에 제가 이 홍보 멘트를 뺄 수가 없어요. 네. 교수님, 네. 지금 실물투자분석학과 네. 지금 절찬 모집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학생들.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구독자분들은 아마 우리 경임남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학위 과정으로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명지대에서 한 2년 벌써 3년 돼가네요. 3년 전에 신설학과를 대학원에서 만들어보자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 요즘 사실 학과 만드는 게 다 저희들한테 부담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윗분들에게 읍소를 했더니 저한테 권한을 주신 게 다 하나입니다. 네.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교수진을 한번 1,000거를 네가 전적으로 한번 해봐라.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할게. 그리고 우리는 그게 아닐 때만 우리 의견을 내겠다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들이밀었던 분이 한양대 김광석 교수님을 우리 학교에서도 모시고 싶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야 처장님이 예. 가자. 그러셨어요? 네. 대학 원장님이 나 구독자야. 같은 구독자시라고. 네. 그래서 예. 우리 김광석 교수님의 오프라인 수업도 들으면서 경제 관련한 학과에 투자 관련한 학과에 학위 과정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전격 지원해 주십시오. 8월 5일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모집 링크 네, 고정 보내드릴게요. 댓글에 고정 보내드릴게요. 댓글에 네. 확인해 봐주시고. 저도 이야기해도 돼요? 네. 네, 예, 해주십시오. 그 제가 중국 경영연구소 저희 조직위에서 지금 한 10년 넘게 지금 세미나를 매달 하고 있거든요. 이거 네. 차이나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벌써 127개월 됐으니까. 이야.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전문가분하고 지금 이제 이걸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는데 그게 이제 매달마다 하니까 가장 핫한 이슈. 예를 들면 지난달 같은 경우 차이나 자본이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게 될 목적은 뭔지 뭘 하자는 건지 그래서 그걸 부동산, 제조, 금융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다 차이나 자본들이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가지고 진하게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중국 경영연구소하는 차이나 세미나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링크도 같이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두 분께 워낙 지정하게 밝으시니까 지금 저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을 마치 뭐 한 30라운드, 100라운드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1라운드 싸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좀 우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 1라운드까지만 보면 누가 지금 승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2라운드, 3라운드에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1라운드까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1라운드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까지 지금까지, 예. 지금 현재까지 8월 현재까지. 자 그럼 일단은 3차 이번에 무역협상 90을 유예했잖아요. 그럼 네. 그 이야기부터 좀 하고 네네. 이번에 다 합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다른 나라한테는 막 8월 1일까지 뭐 이렇게 쪼더만은 결국 중국과는 또 90을 유예하는구나. 야, 그랬는데 그럼 이번에 그럼 양국의 속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양국이 다 어느 정도의 90일 동안은 서로가 나름의 속셈이 다 달라요. 일단은 중국은 일단 무조건 끌면 좋아요. 중국은 시간을 벌면 벌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첨단 제품이든 뭐 그 기술이든 장비든 이렇게 돌리든 저렇게 돌리든 우열할 수 있는 길도 많아지고
어쨌든 연기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항상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오늘 뒷부분 이야기하겠지만 이 차이나 자본들 혹은 중국의 첨단의 성장 부분들이 가장 큰 게 결국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기업들 이제 이런 회장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뭐 특강을 하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도대체 지난 6, 7년 동안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안 가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가고 중국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는데 이거는 내가 5년 전, 6년 전 봤던 제조가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맨날 팩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국은 시간이 끌수록 좋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합의를 했느냐. 미국은 일단은 어떤 성리냐면 일단 왜냐하면 아까 시토리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토리가 일단은 아까 국방이나 이런 미국의 군수산업 우리가 지금 오늘 데이터로 다 못 드리지만 스텔스기 하나에 뭐 1000kg이 넘는 히토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지스함에도 2000kg이 넘는 게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그것 미국의 상징이 군사 패권인데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뺀 이유는 뭐냐? 일단은 중국을 직접 좁히기에는 압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일단은 뭐 가지를 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한테 대한민국이든 어떤 나라한테 부분에서도 다 이제 아까 중국 우리가 흔히들 뭐 태그를 환적해서 이런 것도 맞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진짜 베트남에서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에 가서 환적해서 이제 불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아예 진짜 아예 컨테이너를 아예 통으로 바꾸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들. 그리고 있고 또 우리가 언더밸류라고 하죠. 가격을 낮추는 거죠. 원래 200불짜리인데 80불로 바꾸고 그럼 관세를 적게 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것들 다 알고 있거든. 미국은 다 알고 있죠. 네. 이걸 잡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나 다 있다. 그러니까 이걸 너가 안 잡으면 너가 돌린다. 이게 지금 우리가 15%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 30%에서 15% 됐는데 그러면 이걸 낮추는데 한 2, 3%는 이 중국을 잡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빼줄게. 물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해서 이 3개월 동안 이게 그러면 중국 제품이 직접은 안 나갔지만 이렇게 쿠션을 맞고 나가는 것들이 막히면 이게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미 수출은 떨어지지만 중국의 동남아, 베트남 수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가 그 빠진 부분을 메꿔주고 있다. 그럼 그게 동남아가 안 메꿔주면 중국 수출이 떨어지면 힘듭니다. 아무 지금 내수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목적으로 미국은 일단은 이런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흔들어야 돼. 한번 흔들어 보자. 9개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90일 동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속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를 했고 일단은 다시 뭐 기술적으로 맞춘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번에 제가 보건데 이번에 이제 베센트 장관이나 이제 허리펑에서 그 테이블에 올라온 주제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네. 뭐 그 이야기도 이제 뭐 오늘 시간이 되면 또 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히토류 핵에서 미국이 지금 H20 부분들 허가해 준다고 하잖아요. 조건부로. 근데 이것도 언제든지 다칠 수 있고 사실 H20은 중국한테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 이미 다 하와이가 다 이제 뭐 하고 어센드 부분들 다 하고 시리즈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허리평을 이야기했어. 아니 그거 말고 저기 100도 있고 그거는 근데 미국은 뭐야? 아니 그거는 별도고. 그럼 무슨 이야기 하자고 나하고. 근데 무슨 히토리 풀려고. 무조건 우리도 조건부인 거야. 조건부란 것은 언제든지 막힐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돌아와서 이게 지금 있지만 이게 1단계다라고 했을 때 1단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분에서는 누가 지금 유리하냐? 아까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렇죠.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뭐 일부는 중국이 뭐 유리하다고 하는데 중국도 솔직히 속내는 지금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힘들지만 그래도 약간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 약간은 중국이 조금은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중국이 조금은 조금 여유를 가지지 않을까. 미국보다는 미국의 90일 동안에 그게 잘 이렇게 막혀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막히면 이제 중국은 더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좀 초조한 마음이 있다 중국. 좋습니다. 박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미국의 뭐 KO승은 아니지만 네. 판정승으로 지금 1라운드는 점수를 많이 득했다. 미국이 유효 카운트를 훨씬 많이 날렸다. 네. 예, 그 결론은 아주 쉽게 확인이 되는 게요. 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시진핑이 처음에는 미국이 관세 부과하니까 본인도 보복 관세로 115%인가 부여하니까 트럼프가 145% 부과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미국의 기세를 꺾어 누르려면 히토류 절대 안 줘. 우리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해도 미국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들 많이들 걱정들 했는데 네. 정작 트럼프가 먼저 전화해서 협상하자. 그리고 관세 나도 보복 관세 145% 부과한 거 낮추겠다 하면서 다시 협상을 얘기하니까 조건부라는 걸 달고 다시 히토리를 쉽게 말해서 공급한 거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본인도 더 버티기에는 아까 우리 박순창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답답함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벌면 중국은 답을 찾았느냐? 오히려 중국은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기반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줄여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대만도 최근 트럼프 1기, 2기, 3기를 거쳐서 예전에 대만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80~90% 차지했어요. 네. 근데 이제 50% 이하로 줄어들었고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되면 이제 대만 경제를 좌우하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결국 베트남 주석이 트럼프하고 협상 어떻게 했느냐. 와, 그 협상 만기 일주일 앞두고 협상이 타결 안 되니까 베트남에서 조바심이 난 거예요. 직접 주석이 트럼프하고 최장기간 통화, 그건 4시간 통화해서 1달락을 해버렸어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중국의 밸류체인의 근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벌써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중국이 이번에 원래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걸 이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미국에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구나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살짝 두 분의 의견이 중국이 그래도 뭐 현재는 살짝 이기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이 약간 좀 덜 초조하다.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박정호 교수님은 오히려 미국이 좀 덜 초조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견이셨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제 상반된 의견이셔요. 더 재밌는데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 미국이 좀 초조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1라운드까지만요. 그러니까 2, 3라운드 그치.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보지만 1라운드까지는 굉장히 재밌게도 미국의 주요 국별 수출액 추이를 보니까요. 대미 수출액이 급감해요. 네. 당연한 거겠죠. 네. 4, 5, 6월에 대미 수출액이 급감하는데 다시 그 밖에 나머지 대세계 수출액이 급증해요.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남아 늘어났다고. 예, 동남아 수출 늘고 유럽 수출 늘고 그리고 이런 맞아요. 국가들도 오히려 덤핑으로 갖다 주니까 가장 대표적 철강 같은 거, 알루미늄 같은 거 오히려 저렴하게 공급해 주니까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대체 수출처를 찾아서 수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은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어쨌든 1라운드까지는 이게 장기적인 건 아닐지 몰라도 중국이 오히려 그냥 기세등등한 게 아닌가 오히려 미국이 조금 조바심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 역시 히토리 공급 카드 같은 경우도 오죽 급했으면 시장 가격을 2배로까지 쳐주겠다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 히토리 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히토리 지금 91.6%가 중국산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산 히토리 없이는 뭐 여러 첨단 산업이나 국방 산업이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단기간 안에는 어쨌든 그 안에 미국이 히토리를 독립하지 않는 한 중국으로부터의 히토리 공급 제한이라는 카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느꼈고 마지막으로 코멘트 드리면 어쨌든 중국이 잘 보시면 지금 사실은 미중 패권 전쟁이잖아요. 미중 패권 전쟁인데 애써 중국 빼고 나머지 애들만 때리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안 때리고 나머지 애들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한국도 때리고 유럽도 때리고. 저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예. 그러니까 그런 여정에서 보면 1라운드까지는 어쨌든 이게 기세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오히려 덜 급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예를 들면 중국만 유예했잖아요. 다른 나라는 8월 7일 상호관세 부과인데 중국만 유예해 준 거잖아. 이런 것들은 미국이 중국을 꽉 잡지 못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친 무역 협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리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의 친중학자 2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하면 친중이라고 또 그렇죠. 아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저는 팩트를 그게 가지고 아닌데. 설명하잖아요. 이 근거가 다른 근거가 있으면 좀 말씀 주시고 네. 혹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말씀 아니 주시면 근데 사실 예. 박순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저랑 말씀하신 건데 표현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무슨 소리냐면 일단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는 중국을 빼고 다른 나라를 건드렸다. 그 얘기는 중국이 자사의 제품을 다이렉트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캐나다, 한국, 기타 나라들을 경유해 수출하다 보니까 중국을 막으려면 이들 나라들의 관세율이라든가 밸류체인을 제가 아까 만들었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다른 나라들을 건드리는 것은 중국 봉쇄의 2단계에 진입한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게 이제 박 교수님 얘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다른 나라의 관세 협상을 먼저 하고 중국 유예해 주지 않았느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세라는 건 절대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관세가 뭘 하는 거냐면 이쪽에서 사오던 걸 관세 부과해서 다른 쪽에서 사오도록 유도하는 게 지금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게 관세를 얼마를 부과할지 결정하려면 다른 나라 먼저 결정해야죠. 다른 나라를 10%로 관세율을 정했으면 중국 관세율을 40% 수준으로만 해도 중국에서는 더 이상 생산 못 하겠는 데가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 관세율을 예를 들어서 30% 부과했는데 중국에 40% 부과하면 야 중국이 그래도 10%는 쟤네들이 원가 절감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레이트 룰을 먼저 이 비율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결국 중국은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지난번엔 트럼프 그 특유의 즉흥성이고 너가 나한테 보복해? 그럼 나도 너 145%야. 그냥 그건 순간적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관세율은 그렇게 정하는 거다. 중국이 목표니까 제일 나중에 정해야 제일 부담 있는 레이트율이 얼마인지가 확정된다.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 한 미국 때니까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 펜타닐 관세 20% 하면 네. 20% 이것도 요번에 핵심이었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펜타닐을 막아야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뭐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뭐 요번에 뭐 미국이 800불 이하 지금 면세 지금 없애기로 하고 네.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 20%를 이제 중국은 뭐 지금 확실히 드러난 증거점에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50%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관세 입장에서는 이제 여전히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저는 미중 관세만 미중 간에 있는 패권은 관세라만 볼 수가 있는 건이 아니라는 그렇죠. 아니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옛날 로버트 라이저하우저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뭐 지금 미국에 쏟아지는 그 중국에서는 택배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알고 미국인들 그걸 사고 있냐.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관세 부분만 보면 저는 미국과 중국은 저는 합의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미중 간의 이슈는 관세로 보면 안 된다. 관세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관세를 풀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풀어야 되고 미국도 솔직히 저렴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어야지만 크리스마스도 보낼 것이고 뭐 앞에 잔디도 깎을 것이고 할 거 아니겠어요. 뭐 다 하든지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 그럼 2단계 어떻게 되시냐 조금 더 나아가서 앞으로 90일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합의를 본다.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 했던 말의 의미가 다 거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에는 결국은 디리스킹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러니까 다 이제 너희도 수출해야 되죠.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디리스킹 부분에서 하지만 그 말의 함의는 미국과 중국은 같이 못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뭐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바이오 이런 뭐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저는 이제 우리 정부에 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오늘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이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라는 이런 나비 효과가 대한민국한테 어떻게 불어올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오늘도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네. 그 펜타닐 얘기 잠깐 해드리면 네네. 사실 그 우리가 이 국가 수반들 그리고 정치권의 발언들은 우리 일반적인 비즈니스 업계와는 또 다른 맥락이 하나 있어요. 첫째 당위가 필요합니다. 실익으로 중국 눌러야지 해서 중국에게는 얼마 관세 더 부과하려고요. 중국은 저희가 견제하려고요. 그러면 국제사회에 제소당합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 중국에겐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필요한데 명분이 필요한데 그렇죠. 많은 국가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더라도 보호무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의 안위가 걱정되거나 두 번째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됐을 때예요. 따라서 중국에겐 50% 관세 부과합니다 했을 때 중국이 WTO에 제소하고 온갖 국제사회 얘기할 거거든요. 그걸 막으려면 니들이 펜타닐 수출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해됐잖아를 레토릭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완벽하게 해결을 해도 어차피 부과될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야 이거 뭐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을 해준다라고 해도 부과될 건데 이걸 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도 내부에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